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위드 차재입니다. 오늘은 미니루크에서 수를 배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 연산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어제죠? 그 뇌과학자 스티브님 강의, 무료 강의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강의에서 요 독일 수학에 숨어있는 뇌과학 5가지 포인트 이렇게 잡아주셨거든요. 1번 perception, 눈으로 받아들이기, 그러니까 수를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부분. 그리고 2번 추상화하는 부분. 그리고 양에 대한 개념을 수와 연결지어서 인지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추상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기, 우리가 루크를 통해서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 부분이죠. 작업 기억, 그 부분에 대한 용량을 늘려가는 거. 그리고 4번째는 규칙 지키기, 더하기, 빼기, 그것이 수와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규칙 지키기. 5번째는 그래서 정답에 대해서 결정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해 주시면서 독일 수학에 그 부분이 어떻게 숨어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교재인 수를 배워 이 부분에 이 5가지 포인트가 굉장히 잘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5가지 포인트를 잡고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페이지는 이렇게 크기가 같은 동물을 찾아보는 활동이에요. 근데 저는 이 활동 이전에 이 뒷장에 있는 이 4페이지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제 뇌과학자 스티브 박사님 말씀으로는 컬러, 색상에 대한 인지가 훨씬 더 빠르다고 그랬거든요. 더 쉽고. 그래서 요 앞페이지에 비해서 뒷페이지가 그 양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더 빨리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4페이지를 먼저 하시고 2페이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특히 루크 교재 중에 수연산 파트는 프로세스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루크 교재는 아이가 원하는 그 부분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특별히 요거는 요 순서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부분은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아이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부분을 보시면 같은 양의 주스가 담긴 잔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요 힌트를 보시면 요 초록색 음료가 반쯤 담겨 있는 이 컵은 동일하게 초록색 그 주스가 반쯤 담겨 있는 것이 짝인데요. 이렇게 이 그림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같은 양이 무엇인지 빠르게 판단해 나가는, 결정하는 직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훈련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지각이 약한 특히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다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히 양의 많고 적음이 그리고 같음이 어떻게 구분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훈련하기 매우 좋은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같은 동물을 찾는데 방향이 반대예요. 이 부분도 시질각이 약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연습 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꺼번에 모여 있다면 이게 어느 것이 가장 크고 어느 것이 제일 작고 어느 것이 중간 사이즈인지 대번에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여기 고양이, 이렇게 지금 이 3마리의 고양이가 있는데 지금 요 1번과 5번 고양이는 그래도 한눈에 파악이 될 수 있지만 얘는 지금 파악이 어렵거든요. 9번은 파악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필 여기 맨 앞에 제일 작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시지각이 약한 친구들은 얘와 얘를 같은 사이즈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모양이 틀리겠죠.
그러면 요 부분이 같지 않구나 다시 판단을 해서 다시 수정해 가는 작업을 통해서 같다는 거. 지금 방향이 반대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시지각이 약한 친구들은 요 부분을 잘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부분 역시도 편 손가락 수가 같은 것을 찾아 짝지어 보는 건데요. 손의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요것도 유아 친구들 중에 한 5세 요렇게 된 친구들은 쉽지 않아요. 이게 당연히 어른들 눈에는 이게 색이니까 당연히 색이겠지라고 찾아가겠지만 시지각이 약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5세 정도 되는 친구들은 이게 같다는 것까지 찾아가는 게 쉽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다는 거, 같은데 다른 모양인데 이것도 수적으로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연습해 나가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그 한진 작가님이 그 팁을 주신 것처럼 엄마가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이 힌트를 보고 이 페이지에서 무엇을 의도하는지 그 의도를 알아채는 것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글씨를 직접 읽도록 해주시고 못 읽는 친구들은 이 글씨 정도를 먼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 손가락 수가 같은 것을 찾아 한번 짝짝 볼까? 그리고 여기 작은 숫자 느낌표 있는 것에 손가락에서 같은 수를 인식합니다. 0에서 5까지 손가락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주는 것만으로 먼저 아이가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사고에서 무엇을 찾아가야 되는지 사고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맨 앞부분 아까 전에 그 독일 수학에 숨어 있는 이 뇌과학에서 일부분 눈으로 받아들이기 이 부분에 대한 훈련도 되거든요. 지금 넌 심볼릭한 걸로 심볼릭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그 지금 넌 심볼릭한 걸로 양의 개념을 지금 인지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더 많다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그 이해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힌트를 보고 지금 종과 이 클락션인가요? 이거 세 개가 있을 때 짝이 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는 사실 글씨를 읽지 못해도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부분을 선택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요 1번 같은 거 종이랑 클락션은 조금 판별하기 쉬운데 요런 부분 그리고 또 한 요런 부분들은 어떤 친구들은 세서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페이지에서 지금 우리가 훈련하기 좋은 그 부분은 뭐냐면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거. 우리가 개수가 정확한 개수를 알려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더 많은지 그 많은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부분을 훈련하기가 매우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수가 더 적은 물건. 이번에는 그 양적으로 더 적다의 개념이 무엇인지 한번 훈련해 보는 페이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직관적으로 더 적다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힌트를 보고 지금 종이와 연필깎이를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이 짝지가 연필깎이가 되어 있는데 더 개수가 적은 것이 그 짝이 된다는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직관적으로 개수를 세지 않고 더 작은 것을 선택해 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지각이 약한 친구는 이 부분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안 될 때는 야 틀렸어?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다시 한번 짝을 찾아볼까? 여기 힌트에서 얘가 연필깎이가 되었네. 뭘 찾으라는 걸까? 어떤 짝지를 찾으라는 거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유추해서 사고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그 아까 전에 그 독일 수학에 숨어 있는 뇌과학에서 맨 첫 번째 그 시각적으로 이 정보를 인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그러니까 1번과 5번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 시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뭐냐?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본 것을 바탕으로 걔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힌트를 보고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사고해서 결정하는 것까지가 시지각인 거예요. 그래서 얘 세 개의 힌트를 보고 얘도 세 개인데 다르게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만 수가 같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구나 까지 인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프로세스 자체를 지금 훈련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수의 달팽이와 고슴도치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른 배열로 찾아보는 거. 네,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그 넌심볼릭한 거. 그러니까 구체물을 단 과정, 지금 구체물 과정에 있는 거예요. 넌심볼릭이라는 과정은 그 넌심볼릭을 인지한다는 거는 구체물을 통해서 그런 양적인 개념을 인지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파란 점과 빨간 점의 수가 같을 때는 웃고 다를 때는 찡그려요. 같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미지화해서 인지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것이 더 일단은 얘가 그 파란색 점과 빨간색 점을 보면서 차이를 확인을 해야 되죠. 차이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표정까지 지금 결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2차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유아 친구들, 5살 친구, 요 5살, 한 6살 친구들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초등 친구들은 이 부분을 빨리, 속도를 빨리 하는 것에 이제 타겟을 두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와 친구들은 정확하게 시간을 들여서 정확하게 사고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요거는 사실 요거는 지금 16페이지를 먼저 하고 14페이지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얘가 더 넌심볼릭, 더 구체화된 사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 16페이지를 먼저 하고 14페이지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자, 얘는 지금 이렇게 구체물에서 반구체물, 현실 세계에서 중간 세계를 그러니까 양적인 개념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 이후에 수와 식을 인지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 6개의 컵을 보면서 주사위 안에 그 점 6개만 연결시켜주는 요 작업이 지금 구체물에서 반구체물로 우리 이 수인지, 양적인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독일 수학에 숨어있는 뇌과학에서 두 번째 추상화하는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상화하는 그 과정을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색깔도 지금 주의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얘가 4개인데 지금 4개 4 여기도 4고 얘도 4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어떤 부분에 지금 이 물체의 개수와 점의 개수뿐만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되는, 눈치채야 되는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를 이제 한 번의 실수로 다시 알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좀 시지가 약한 친구들은 이 부분이 한 번에 캐치가 안 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단순히 사물과 동그라미 개수만 그 캐치를 했다가 답이 틀려보고 틀린 후에 이게 왜 아니지? 이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이 뒷 배경 색을 놓쳤구나 라고 인지하는 그 과정을 다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시 거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메타인지. 메타인지, 내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다시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마치 이건 게임 하듯이
주사위를 던져서 그 던져서 나온 주사위의 수만큼, 동그라미 수만큼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인데, 요게 수직선 하기 전에 요런 연습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돼요. 수직선에서. 그래서 수직선에서 한 칸 한 칸씩 옮기는 게, 사실은 이 보드게임 이 지금 수 움직이는 이 구부러진 걸 그냥 쭉 펴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점이 0일 거고. 그래서 수직선 전 단계에 이루어지면 좋은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드게임을 하고, 근데 아이들이 이 보드게임과 수직선은 이 연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드게임으로 요런 걸 경험을 하고, 그리고 루크 같은 그죠? 이 지면을 통해서, 요런 활동을 통해서 지금 보드게임과 이 수직선 사이에 요 20페이지짜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밌고 흥미있고 쉽게 수직선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0페이지가 진짜 좋은 페이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한 페이지가.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반구체물과 수가 연결되네요. 그래서 요 세 개, 양적으로 땅땅땅 땅땅땅 이 세 개 있었던 거, 아까 전에 컵이었냐? 컵이 세 개에 주사위 동그라미 세 개가 연결됐는데, 이 주사위 동그라미 세 개가 바로 숫자 3으로 연결된다는 거,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22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에 대한 지각, 프로세스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또 동그라미 수와 숫자만 연결해서는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의 색깔을 유심히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만약에 실수가 일어났으면 다시 되짚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발견하는 것 자체가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과정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요 24번도 제가 진짜 보고 깜짝 놀란 페이지예요, 사실. 이게 시지각을 훈련하는 페이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수의 분해와 합성을 연습하는 페이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수의 나열이, 점의 나열이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숫자, 동그라미의 수인데 이게 이렇게 다양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후에 사실 수의 합성과 분해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단계, 수의 분해와 합성 전 단계에 일어나면 아주 좋은 활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지금 이렇게 6개와 2개로 분리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4개, 4개로 될 수도 있고, 시각적으로 인지할 때. 그죠? 그리고 이렇게도 되지만 또 이렇게도 되죠. 이렇게 4개, 이렇게 4개. 그래서 이게 수로 이렇게 시각적으로 인지하는 다양한 모양으로 인지를 하면서 이렇게 수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게 같은 양이라는 거. 시각적인 인지.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얘는 지금 구체물 단계에서 구체물이 바로 수로 인지되는 과정이에요. 우리 앞단에서 구체물이 반구체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얘는 바로 구체물에서 손이라는 구체물을 통해서 그 수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얘는 지금 대신 그래서 2차 사고가 없죠. 두 가지 뭐 색깔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나 다른 구분점이 없이 단순히 이 구체물에서 수로 바로 연결돼서, 왜냐면 한 단계가 그 한 단계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네. 그래서 편 손가락 수는 모두 몇 개인가요? 요거를 할 때 지금 5 이상 되는 수에 대해서는 아이가 5에 몇 개가 더 붙었는지 요렇게 5를 기준으로 세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렇게 세는 게 아니라 5, 6, 7 이렇게 셀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이미지 자체가 7과 동일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수의 순서, 수의 순서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수는 수와 양의 의미도 알아야 되지만 수의 순서의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줘야 돼요. 근데 수, 양의 개념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순서를 보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래서 수양일치가 앞에서 우리가 수양일치를 했잖아요. 막 구체물과 반구체물 그 수로 이게 양적인 개념이 어떤 것인지 추상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의 순서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그 색깔도 조금 조심해서 봐야 돼요. 같은 오인데 노란색 오가 있고 초록색 오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한 5세 친구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숫자를 1부터 10까지 쓰여져 있는 숫자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빈 종이에. 이렇게 위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빈 종이에다가 써서 우리가 지금 얘가 지금 잘 아나 모르나 확인 물론 고유아 친구들이랑 이제 초등 친구들은 이게 쉽겠지만 처음 이제 5세 이렇게 된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잘 못했을 때 아, 우리가 잘 못한다. 아,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보여주시면 됩니다. 1부터 10까지 쓰셔서 그거 보고 아이가 판단하도록 해주시면 돼요. 대신 얘는 그 색깔에 대한 정보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가 아나 모르나 확인하는 단계가 아니라 아이가 잘 알도록 도와주는 단계에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교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워크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지도 수를 배워요. 그 교재에서 주안점을 두었던 그 수인지, 수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수양 일치와 수의 순서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지금 이번 주차에 제가 제공할 워크지가 양이 좀 많은데 이 중에서 한 장만 인증용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자유롭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유와 친구들과 그 초등까지 우리가 같은 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 대상을 제가 구분해서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지금 여기 숫자만큼 색칠하기 이 부분은 수양 일치를 수양 일치를 연습하기 위한 워크지인데 저유아 친구들 5살, 6살 요 친구들 유치원 친구들한테 딱 맞는 수준으로 제가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만큼 색칠을 하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네, 여기 그래서 1에서 9까지 숫자 한번 색칠해서 수양 일치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해봤고요. 그리고 1에서 20까지 숫자 지금 1에서 20까지 우리가 그 교재에서는 수를 배우 교재에서는 1에서 10까지밖에 없지만 이제 7세, 8세, 9세 이 친구들은 사실 20까지는 너끈히 세잖아요. 그 일단 먼저 1에서 20까지 숫자를 한번 쭉 써보고 먼저 써본 다음에 걔의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를 찾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 1은 0이죠. 앞에 있는 숫자는 여기 0. 그리고 1 뒤에 있는 숫자는 2예요. 그리고 11의 앞에 있는 숫자는 10이고 11의 뒤에 있는 숫자는 12예요. 여기까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비교합니다. 어떤지. 어떻게 비교하나요? 아래층 위층 비교하는 거죠. 아래층 위층. 그래서 1과 11 10칸 차이. 그리고 2와 12 10칸 차이라는 거. 이 부분을 연습하는 활동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 교재에서 구체물을 단구체물을 거쳐서 수로 인지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순서를 반대로 수를 보고 반구체물로 표현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13을 반구체물로
10은 짝대기 하나, 1은 동그라미로 표시한 다음에 얘를 분해해서, 그래서 10이 몇 개인지 한 개, 1이 몇 개인지 써보는 과정을 보면서 이 13이 진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거꾸로 파악해 가는 거죠. 반구체문까지. 그래서 우리가 13과 이 그림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게 나중에 두 자릿수 연산할 때 그대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이 과정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스티브 박사가 얘기한 거에서 그 비교를 통해서 인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독일 수학에서도 항상 수를 인지할 때 비교를 통해서 수를 인지해요. 그래서 이 12와 21이 어떻게 다른지 그림을 그려서 해보는 거죠. 얘는 지금 초등 이상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1학년 친구 이상부터. 그래서 21은 짝대기 두 개랑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는 거죠. 얘는 12 두 개에 1이 하나. 이 두 개를 비교해요. 두 개를 비교해서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해놨죠. 12와 21은 어떻게 다른가요? 13과 30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다른지 보이는 대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걔를 수로 연결해서까지 아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12는 짝대기가 하나고 동그라미가 두 개예요. 얘는 10이 하나고 1이 두 개. 21은 짝대기가 두 개고 동그라미가 하나예요. 얘는 10이 두 개에 1이 하나인 수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면 아주 수를 잘 이해한, 비교해서 정확하게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수 100판은 초등학교 2학년 친구입니다. 좀 빠른 친구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어쨌든 초등 이상부터 해주시고, 일단 이 수 100판을 보면서 이 수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쓰면 되게 싫어하겠지. 쓰지 않고 이 수 100판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2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100가지 수를 인지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5를 찾아서 검은색으로 써보세요. 지금 55를 여기를 얘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55의 위의 숫자들, 이 위의 숫자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써보라는 거죠. 45, 35, 25, 15. 그 다음에 55의 아래 수를 빨간색으로 써보라고. 65, 75, 85, 95. 그 다음에 위로 한 칸씩 올라갈수록 수는 어떻게 되냐? 10씩 작아진다.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갈수록 10씩 커진다. 이 수 100판에서 그래서 수의 규칙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수가 10의 자릿수가 작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고 10의 자릿수가 커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 추가적으로 이 활동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5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보고 왼쪽으로 가보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왼쪽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얘를 했는데 정말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얘를 다 일일이 그림으로 그려봐요. 55는 짝대기가 5개에 동그라미가 5개. 45는 4개에 5개. 짝대기가 하나 줄어드네. 그죠? 여기서 55에서 56으로 그릴 때는 짝대기는 5개인데 동그라미는 5개에서 6개. 동그라미가 하나 더 늘어나네.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동그라미가 하나 늘어나는구나. 이게 수직선으로 그대로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 6월 지금 벌써 2주 차네요. 6월 둘째 주 활동도 아이와 재밌게 해보시고, 워크지는 지금 제가 6장 제공해 드린데 그 중에서 한 장 자유롭게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쭈스!